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나 많이 참았단 말이에요. 나의 그것을 열심히 혀로 핥으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미녀 유부녀였고 그날 밤 그녀는 내 품에서 욕구를 풀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남자가 되었죠. 우린 서로의 외로움에 대한 욕구를 위로해 주듯 밤마다 누구보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발장에서, 주방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같이 샤워를 하면서까지. 옆집 사는 미모의 유부녀. 그녀는 욕구불만이었고 그 욕구는 나와 함께 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야! 또 늦었잖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고함 소리에 최영식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202호에서 터져나오는 부부싸움 소리는 라디오 음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형식의 귀에는 더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또 시작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복됐습니다. 쾅!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식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술 먹고 왔구나. 형식은 중얼거리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옆집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내에게 화를 내는 남자였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습니다. 뭔가 참다 터진 것 같은 목소리였죠. 뭐, 내가 뭘 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형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았어요. 복도로 나가 202호 문 앞에 선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요. 형식은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기엔 애매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영이 나타났어요. 얇은 카디건을 걸친 채로 문 밖으로 나온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형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멍이었습니다. 진영은 형식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울다가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형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형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형식은 자신의 집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와서 진정하고 가시겠어요? 진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여자가 이제 형식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저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날 때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형식은 진영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혼 후 10년 가까이 혼자 살면서 여자를 집에 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형식은 찬장에서 티백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형식이라고 합니다. 은퇴한 체육교사예요.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죠. 아, 선생님이셨구나요. 진영이 조금 놀란 듯 말했어요. 형식은 물을 끓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44세 교직을 그만뒀어요. 좀 이른감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건 이혼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형식은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어요. 수업도 아이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 작은 빌라로 이사 온 거였죠. 저는 서진영이에요. 진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형식은 뜨거운 차를 컵에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집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 발령으로 이사 왔어요. 진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대기업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해요. 요즘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형식은 그녀의 볼에 난 멍을 힐끗 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말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요가 강사였어요. 진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지금은 안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가 강사였다니 그래서 몸매가 그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진영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구였지만 자세가 곱고 움직임이 우아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서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가 편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부럽습니다. 진영의 말에 형식은 놀랐어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를 부럽다고 하다니.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다는. 진영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형식은 기다렸어요. 억지로 말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그냥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정도죠. 진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형식은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결혼 말년에는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존재감을 잃어가는 느낌, 상대방에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진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형식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1년 넘게 몰랐죠. 진영이 작게 탄식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계속 무언가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형식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며
위로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진영은 자주 형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형식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술 한 잔만 같이 해도 될까요?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형식은 냉장고에서 안주를 꺼내왔어요. 김치, 땅콩, 오징어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진영은 늘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는 제대로 된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형식은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형식이 맥주캔을 따며 물었습니다. 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똑같죠. 남편은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진영의 목소리에는 권태가 묻어 있었어요. 결혼 9년 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거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은 그런 진영이 안쓰러웠어요. 요가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세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진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늘 남편 얘기만 나오면 그랬어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맥주를 마실 때쯤 진영의 뺨이 붉어졌어요.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형식도 기분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술을 마시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은 여자친구 안 만나세요? 진영이 갑자기 물었어요. 살짝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식은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여자들이 좋아할 텐데. 진영의 말에 형식은 당황했어요.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영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진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맥주캔을 만지작거리며 말입니다. 남편한테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죠.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형식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신한테는 여자로 보이고 싶었어요. 진영이 갑자기 형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형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진영 씨. 형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형식 옆으로 다가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된 거죠. 이상해요. 선생님과 있으면 제가 여자라는 게 느껴져요.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식은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었어요. 진영 씨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예요. 형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영은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진영이 형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형식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영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형식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진영은 형식의 목에 팔을 둘렀고 형식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둘 다 목말라 있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위로에, 온기에,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둘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혹시나 옆집의 소리가 들릴까? 진영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지만 형식은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테크닉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아,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라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더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진영은, 아니 진영뿐만이 아닌 형식도 함께 가득했던 욕구를 풀었습니다. 진영은 평소 요가로 가꿔진 몸매로 나이에 비해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강력한 쪼임이 형식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이웃관계는 끝났고 위험하지만 달콤한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진영의 방문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연락을 하면 진영은 어김없이 형식의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형식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진영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뭔가 사왔어요. 진영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형식은 그런 변화가 좋았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진영이 말했어요. 샤워 좀 해도 될까요? 오늘 땀을 좀 흘려서요. 형식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영이 욕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혹시 같이 하실래요?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식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진영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듯 뺨이 붉어졌어요. 정말 괜찮다면요. 형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욕실은 작았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따뜻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김이 거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진영은 형식의 등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였습니다. 이런 게 그리웠어요. 진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 진영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진영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간절해 보였어요. 물방울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영의 어깨, 형식의 가슴, 그리고 서로 맞닿은 곳에서 만나는 온기.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한테만은 여자이고 싶었어요. 제가 빨아줄게요. 진영이 형식의 눈을 마주치면서 속삭이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형식의 아랫부분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뭐죠? 엄청나요. 미칠 것 같아요. 형식의 말에 진영이 고개를 들어 눈웃음을 지면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영의 입은 멈출지 몰랐죠. 따뜻한 혀로 내 것을 이리저리 탐험하던 느낌에 형식은 눈을 감고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입으로 끝난 뒤 진영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뒤로 넣어주세요. 저도 느끼고 싶어요. 형식 씨. 그렇게 둘은 작은 욕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을 참아내며 강력하고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형식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영의 샴푸가 욕실에 자리 잡았고 세면대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놓였어요. 옷장에는 진영의 옷 몇 벌이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둘은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절실한 위로였거든요.
서로에게서 찾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었어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욕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은 자신도 모르게 진영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영이 오지 않는 날이면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형식이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진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밤이 사흘 연속 계속됐어요. 형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진영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닌지, 아니면 남편에게 들킨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식은 거의 뛰다시피 해서 문을 열었어요. 진영 씨. 하지만 진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형식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영은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식은 물을 떠다 주며 기다렸습니다. 진영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가요. 진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형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발령 났대요. 이번엔 정말 멀리.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제요? 다음 주 말까지 짐을 정리해야 해요. 부산으로 간답니다. 부산이라니. 정말 멀었어요. 기차로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형식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된 건 어제래요. 진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에 형식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동안 말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하면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진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형식은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진영도 이별이 두려웠던 거죠. 저도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진영이 형식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식은 그녀를 꽉 안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영이 형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형식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밤은 끝까지 함께 있어요. 형식이 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체온을, 숨소리를, 심장 박동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영이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여자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형식이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절실한 무언가였어요. 그날 형식과 진영은 거실에서, 주방에서, 안방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까지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지 둘은 최대한 많은 욕구를 서로에게 풀고 있었죠. 그렇게 동이틀 무렵 진영은 형식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형식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진영은 언제 일어났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베개에서만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진영의 옷가지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소파 위에 걸려있던 카디건도 식탁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했어요. 형식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함께 마신 와인잔이 깨끗하게 씻어서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진영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작은 것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손편지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어요. 오직 머리끈 하나만 남겨둔 채 진영은 떠난 거였습니다. 형식은 그 머리끈을 집어들었어요. 작고 하찮은 물건이었지만 지난 8달의 모든 기억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사 트럭이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커튼 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 진영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오전 8시쯤 드디어 진영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함께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형식의 품에 안겨 울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진영의 남편은 키가 크고 말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식은 진영이 자신이 있는 쪽을 바라보기를 기대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끝까지 형식의 집 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맞는 일이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형식은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나눈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어요. 진영과 남편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식은 커튼을 조금 더 벌리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용차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형식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골목 끝을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형식은 손에 쥔 머리끈을 바라봤습니다. 고무줄이 늘어나서 원래 모양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진영이 자주 하던 것처럼 손가락에 끼고 돌려봤습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그녀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간에는 진영의 웃음소리가, 목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형식은 소파에 앉았어요. 진영이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쿠션이 약간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욕실로 가보니 진영의 샴푸도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모두 없었습니다. 진영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향수 냄새는 지울 수 없었어요. 집안 곳곳에 그녀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식은 다시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어요. 202호의 베란다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진영의 빨래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형식이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머리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영이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진영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형식은 다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와인을 마시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사랑은 없었다. 형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내 욕망의 중심이었고 그 욕망은 사랑보다 더 강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진영이 자주 오던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은 주머니에서 검은 머리끈을 꺼냈어요. 3달 동안 늘 가지고 다녔던 그것을 말입니다. 손가락에 끼고 돌려봤어요. 진영이 하던 그 습관처럼요. 눈을 감으니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셔츠를 입고 주방에 서 있던 모습, 욕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들, 마지막 밤의 애절함까지. 형식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끈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그녀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은밀한 위로였어요. 진영 씨. 그녀의 탱탱한 가슴, 부드러운 입술, 쪼이던 느낌, 내 것을 입으로 얕아주던 뜨거운 감정까지. 모든 걸 상상하며 손은 멈추지 않았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으면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부산 어딘가에서 그녀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벽 너머 그 남자와의 밤을, 가장 여자였던 순간들을요. 아름다웠단 옆집 미호의 유부녀. 형식은 그렇게 그녀를 생각하며 오늘도 혼자만의 밤을 보냅니다. 끝낼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